발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오신 김희성님의 발제인데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년의 삶의 질을 먼저 들여다보고 청년 조례가 가장 먼저 생긴 곳으로서 지방에서도 이런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낼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서울시 거버넌스의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희성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PT를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모르고 그냥 저는 이제 토론회라고 해서 제가 여기쯤에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미처 PPT는 이제 준비를 하지 못했고 그냥 제가 페이퍼 서울 청년 거버넌스 성과와 발전 방향 제안이라고 나와 있는 종이가 있는데요. 이 정리된 문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오늘 토론의 이제 제목 자체가 조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잖아요. 그런 거에 본다고 하면 사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삶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기본적인 취지도 사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여기 자리에 지금 시 집행부분들이나 시의원분들도 와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리고 그 내용이 담긴 사업 그리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겠죠. 근데 이제 정책을 구성하는 이 기본 요소가 이제 좀 잘 갖춰져야지 안정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 실제로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수립 과정 그리고 진행되는 집행 과정 내에 좀 이제 민간의 목소리가 더 잘 담기도록 구조를 열어놓음으로써 정책이 실제로 그 대상자인 사람들에게 닿는 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어쨌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버넌스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민과 간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정책의 형성 그리고 진행 과정 이후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공동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 기본 집행하는 거는 공공의 영역에서 하겠지만은 어쨌든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에게 또 앞서서 이제 대전 청년고리에서도 되게 잘 이제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 발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청년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어떤 고민이 있는가,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다고 했을 때 공공의 영역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장대한 과정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 14년도부터 이제 청정넷에 참여했었고. 저 또한 청년 정책이 어떻게 보면 수혜자거든요. 그 일자리 정책 중에 하나인 서울시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의 청년 혁신활동가 사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뉴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청년을 필요로 하는 사회혁신 영역의 사업장들과 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을 매칭해주는 사업인데 제가 청정넷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3년 동안 진행했고 선도적인 사례라고 하고 여기저기 많이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요청으로 거버넌스의 성과 이런 얘기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듣기는 해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이게 서울의 사례 잘된 사례를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웃집 누구는 취직을 했는데 너는 뭘 하고 있니 이런 느낌을 줄 것 같은 약간 두려움, 약간 엄친아 같은 느낌을 줄까봐 이게 굳이 옆집에서 어떻게 잘했다든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다 새로 쓴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과 기존의 과정들을 좀 그냥 요약을 해왔어요. 이 과정으로 본다면 사실 제주도에서 이제 보배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조금 줄긴 했네요. 어쨌든 청년 정책이 만들어진 것도 청년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 조건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청년 문제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일자리 문제였죠. 실업 취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소위 전가의 보도가 10년 넘게 휘둘러져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더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 조례가 아니라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문화, 교통, 주거 앞에 다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에 국한된 청년 정책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책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 아래
이제 청년 그룹들 그리고 이제 시 그리고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청년허브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운영 주체 자체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민간 주체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 지원을 서울시와 청년허브가 하고 있고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개별 청년들 그리고 뭐 청년 그룹들 뭐 관심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청년 일자리 허브 아까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자리 정책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안을 하거나 만들어 나가거나 뭐 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정들이에요. 저는 뭐 거버넌스로 가는 길에 뭐가 있을까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땀과 눈물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땀과 눈물의 대운하가 펼쳐져 있고 거기를 헤엄쳐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뭐 공무원분들이나 시의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책결정 과정이라든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아무래도 제가 얘기 들었을 때 공무원분들이 사업을 내년 신규 사업을 편성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9할은 작년 전년도 사업, 한 1할 정도가 새로운 것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선례들을 기존하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쉽지 않고 그것은 그 나름의 체계와 문화와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그냥 두기에는 청년들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보배님이 뭐 밥을 굶는 청년들은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희 올해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밥을 굶는 청년이 좀 늘고 있어요. 저희 올해 청년의회에서 보건본과가 있었는데 먹거리와 식생활이었거든요.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당장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내가 쓰고 있는 지출 중에서 뭐부터 가장 쉽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밥이죠. 네. 왜냐면 집세는 안 내면 쫓겨나고 통신비는 안 내면 전화가 끊기죠. 내가 그나마 조율할 수 있는 건 식생활인 건데 청년의 식생활은 어느 부서에서 다뤄야 될까요? 청년의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부분이죠. 청년 정책에 있어서도.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거는 대단히 많은 이제 특히 서울은 아시겠지만 되게 심각한 주거난 때문에 이 공공에서 뭔가 임대주택을 만들고 이런 것도 쉽지는 않아요. 공간 같은 경우에도 결국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일 큰 문제고 또 이것들의 목적을 봤을 때 이 공간이 그러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 실제로 이용할 청년들 그리고 운영할 주체들의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인 저희의 한 3년 동안 늘 진행되어 왔던 거버넌스의 과정이었죠.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 단지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면은 좋은 의견이네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정책화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과정까지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정책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청년의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저희가 청정net 과정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아까 컨퍼런스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희도 뭐 팀별로 이제 분과별로 구성해서 정책을 만들면 사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왜 이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제안했는데 딱 뭐 들어보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허망하죠. 헛헛하고 우리는 그동안 뭘 했을까 약간. 그래서 뜯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전달 체계상의 문제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있는데 크게 유용하지 않거나 가령 버스는 있지만 청년이 다니는 곳에 버스가 없는 문제들 이런 거는 충분히 개선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사실 청정넷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개의 주체가 있었던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했던 민간 주체들 그리고 중간에서 민과 간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청년 허브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고 이것들을 만들어낼 의지를 가진 시집행부 그러니까 이 세 주체가 사실 공동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만들어져 왔던 거고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았죠. 사례를 몇 번 말씀드리긴 하는데 13년도에 청정net 1기가 처음 시작을 했고 저희가 그때부터 정책 간담회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분과별로 팀별로 이제 정책을 제안한 그 팀원들이 있고 그 팀에서 제안하는 정책의 담당 부서 주무부서죠. 주무부서에는 뭐 공무원분들이 오셔요.
그러면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죠. 뭐 준비한 것들 얘기를 하면은 좀 의견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뭐 코멘트도 나누고 좀 새로 개선할 지점은 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정책 간담회라고 해서 올해까지 이제 한 3차례 정도 진행을 했는데 1기 때는 요런 정도 이 책상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11자로 이렇게 쭉쭉 앉아서 했어요. 여기 청년들이 쭉 앉고 반대편에 쭉 공무원분들이 쭉 앉고 굉장히 약간 단체 교섭하는 분위기로 진행을 했고 일자리 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팀이 딱 2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닙니다. 네,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청년정책이라는 것을 뭔가 해보고자 한다 했을 때 물론 그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이건 전체적인 청년정책을 집행하는 기조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같이 논의된 조치가 필요한 건데 이 행정체계 안에서 그걸 바꾸기 어렵다면 밖에서 청년들이 규모 있게 네트워크를 이뤄가지고 필요성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점점 더 네트워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은 장치지만 이렇게 그렇게 나란히 앉는 거는 너무 분위기상 안 좋으니 또 시청에서 했거든요. 그 시청 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는 더 분위기가 약간 저희는 소위 관틱한 분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공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이제 좀 편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기에는 약간 분위기가 좀 약간 압박적인 게 있다 보니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좀 테이블로 나눠가지고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 물론 서로 약간 저는 다른 세계에 살다 온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낯설고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분과별로 테이블을 나눠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청년들을 대할 때 이것이 막 프로 민원인처럼 대하지 않고 청년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제한상 무조건 이것이 제한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 작은 것부터 어떻게 만들어 나가 볼 수 있을까라는 합의적 지점을 찾고 얘기를 해보기로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얘기가 잘 된 데도 약간 좀 진행이 어려웠던 데도 있었지만 제가 들어가 있던 곳이 보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의 보건소를 담당하는 분들과 건강환경 담당하는 얘기했는데 서로 어떤 점이 약간 하는데 어려웠었는지 또 저희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약간 보완할 부분이나 좀 개선할 부분이나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데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서로 파트너라는 관계로서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사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약간 좀 어렵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청년정책이라는 걸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공통의 합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협의해볼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서로 도울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제 서로 이해하고 진행하는 게 사실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거버넌스를 하는데 뭐가 필요할 거라고 하면은 딱 2개를 얘기하거든요. 사랑과 신뢰다. 되게 사실 청년들이 전문가가 아니죠. 정책 전문가, 교수도 아닌데 정책을 좀 제안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보완해야 되거나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는 그것이 청년의 현실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이 미처 반영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거기서부터 정책이 시작되어야지만 이제 실제로 청년 정책이 자신에게 효과성이 있다라는 게 돌아오고 그것이 신뢰로 이어졌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정책이 이런 게 있구나. 저도 이 청년 정책에 있어서 아까 처음 얘기 드렸잖아요. 일자리 정책으로 시작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토론회 발제자도 많이 나가고 이랬는데 한두 번. 근데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과 유리되어 있다, 어렵다, 딱딱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것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도 체험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정책은 사실 제 삶에 대단히 밀접하게 붙어있는 거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 아까 잘 얘기해 주셨는데 아침에 출퇴근길에 제 일상을 함께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연 2회 정도 하반기 상반기 나눠가지고 노선을 결정을 하거든요. 시 내에 이제 승인하는 최종 권한은 서울시에 있어요. 이런 노선이 수십 개가 신설이나 변경이나 폐지나 이런 안들이 버스 회사부터 구의원, 시의원 시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수많은 노선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서울시 안에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앞에 지나다니는 버스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신설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시라는 그 집행체계 안에 있는 정책으로 분명히 변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정넷이 2기부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정책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였죠. 우리 일상에서부터 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 정책이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청정넷이 새로
추가된 사업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국 청년들을 만나서 다른 지역의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 발제해 주신 거 봤을 때 사실 크게 고민이 다르지가 않아요.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문제는 사실 크게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살기가 힘들다, 이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론이나 처해 있는 문제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올해는 시의회, 서울시 의회와의 새로 관계를 맺는 거였거든요. 이게 그 이제 제가 어제도 서울시 의회 내에 있는 그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청년수당 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핫한 이슈고, 이제 원래 5달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한 달 나갔고, 2차 지급일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뭐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묶여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시의회에 있는 시의원분들 그리고 이제 공유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저희가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사실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미디어 매체에 나오잖아요. 물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청정내 참여자분들이 시의회라는 공간을 오게 된 건 청년의회 때문이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의회라는 것에 대한 존재 자체를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생활 이슈가 지방자치라는 영역에 연결되어 있고, 내 구, 시에서 이 집행되는 정책 같은 것들이 사실 내 삶에 되게 많은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회 같은 에서 중앙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되게 큰 단위의 일이다 보니까는 청정내에서도 정책 제안을 했을 때 그것부터 좀 많이 고려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거든요. 이건 서울시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그 맺어가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이었던 거는, 시의원분들은 어쨌든 그 지역구라는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에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 정보로서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또한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더 효과성 있는 청년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 되게 많은 하나의 영역이 새로 추가된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된 거기도 하고요.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거버넌스의 지난 과정이라고 해왔던 게 사실 크게 다른 건 아니었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청년 정책이 일자리 중심에서 종합적인 청년의 삶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해서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분야, 이 얘기를 이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청년 허브라는 중간 지원 조직과 그리고 서울시와 대화를 하면서 점점 정책들이, 처음에는 그냥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모니터링에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라도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장돼서 단지 시정 참여를 넘어서서 사회 참여, 그러니까 자기 일상의 문제나 고민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이 정책 제안이든 아니면 뭐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자신의 좀 주변의 동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 일자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도, 그냥 취업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기본권 그리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청정넷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그리고 뭐 정책 아이디어의 제안을 제안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도 뭐 되게 작은 규모 한 15명, 그리고 명예부시장이라고 하는 진짜 이름만 명예로서만 갖고 있는 분이 이제 그냥 위촉직으로서 있던 거였는데, 그게 한 15분 되는 분들과 온라인 페이스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참여하겠다는 분을 막 아무런 권한도 없었거든요. 진짜 막 주무관한테 막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고, 막 내가 왜 당신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잘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라든지 청년 정책이라는 게 되게 대단히 크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다뤄야 될 영역이라기보다도 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고 봤을 때는 이것이 좀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깝다라는 것을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장이라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정넷이라는 것이 정책 전문가의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하나의 이 장대한 시민교육의 장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정책이 어떻게 제안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정되고 협의되고 통과되면서 그 이후에 그런 모니터링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그럼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청년의 삶에 다가가는가? 도움은 되나?
더 필요한 부분 없는가, 빈틈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경험으로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 정책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자기가 자기 삶에 있어서 눈에 보게 되는 거거든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올해 본과 중에 장애 본과가 있었어요. 혹시 친구분 중에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 있으신가요? 이분들하고 한번 하루만 회의랑 밥을 먹기 위해 시내를 돌아다녀 보시면은 장애인 정책에서 얘기할 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에 같이 했던 분이. 문턱 앞에서 나는 장애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만 있어도 나는 일반인, 그냥 비장애인인데 문턱과 계단 앞에서 나는 장애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냥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내 주변의 동료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질까, 앞으로의 삶을 좀 고민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거를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 공공 영역에서 다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이 하나의 과정 자체가 거버넌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이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더 드릴 얘기는 사실 대전 청년고리 분들이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는 저도 좀 이것저것 얘기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 있어서 제가 2기 때 들어갔던 본과 중에도 교통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안하려고 했던 건 사실 그 심야 지하철이었어요. 오비미 지하철 하려고 했는데 단박에 이제 단칼에 거절당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예산도 예산이고. 근데 그 딜레마처럼 있는 거는 사실 심야에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그 청년층이 대부분 7시 이후에 뭔가를 열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간, 뭐 보건소, 뭐 이 문화 교육이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다고 하면은 대부분 걸리는 게 야간 노동의 발생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걸리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리고 야간 노동이 된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행정적에서는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도 이 하나의 정책이 되게 많은 이해관계자를 마주하게 되고 이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끝나고 이제 저희가 평가서도 자체 평가서도 있고 원래 모임도 후속으로 진행했을 때 이 청정net 과정, 청년회에 참여했을 때 무엇이 좋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크게는 2개였어요. 무언가 내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변화를 만드는데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게 하나였고, 2번째는 관계.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뭐 이런 거를 얻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참여하게 되고 그것들이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데서 굉장히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또 대전분들은 또 자주 뵀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좀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